안녕하십니까, 김무일TV입니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세 번째 이야기는 소년왕 투탕카멘의 환생 이야기입니다. 투탕카멘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입니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1361년부터 1352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크나톤 왕의 아들로 태어나 출생 시의 이름은 투탕카텐, 즉 아텐 신의 살아있는 상징이었으나 재위 2년 후에 투탕카멘, 즉 아멘 신의 상징으로 개칭되었고 한때 투탕카몽이라고도 불렸다. 그의 무덤은 왕가의 계곡 KV 제62호분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그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전혀 전해진 것이 없었다. 솔레브 사원의 비문에 따르면 소년왕의 아버지는 아멘호프 3세였다.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세력을 잡은 아몰레 신의 사제들은 그를 파라오로 세운 뒤 새로운 수도인 아케타톤을 버리고 테베로 환도하였다고 적혀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혼란에 빠져 있었으며 죽은 아크나톤 왕은 국내 문제에만 신경을 썼을 뿐 국외의 정복지나 제후국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이 틈을 타서 일찍이 기원전 17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히타이트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점차 그 지역을 확장하여 시리아 남부 지역의 이집트 영도까지 짓밟기에 이른다. 아마르나 지역에서 왕자로 살아가던 소년왕은 아버지 아크나톤 왕과 삼촌인 스멘크카레가 갑자기 죽은 후에 멤피스에서 10세의 어린 나이로 파라오의 자리에 오른다. 당시 행정관 아이에와 호렘헤브 장군이 어린 파라오를 돕는 척했지만 왕은 꼭두각시에 불과했으며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이복누이인 안게센 파텐과 강제로 결혼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10세의 어린 왕은 아몰레신 사제들의 강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의사표시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단지 늙은 사제 아이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다가 불과 18세의 나이로 그 수명을 마친다. 이 불행한 삶을 살다간 소년왕의 행적을 추적하던 고고학자들은 KV 제55호분이 미이라가 아크나톤이라는 것을 밝혀내 비로소 그의 아버지임을 확인했다. 2010년 고고학자들은 아멘호텝 2세의 무덤에서 발견된 네페르티티로 추측되는 미이라를 그의 어머니로 밝혀냈고 그녀가 아크나톤 왕의 여동생인 것으로 보아 소년 왕의 어머니는 왕후 네베타흐 또는 베케타텐 공주일 것으로 추정했다. 소년 왕이 재위 2년을 맞았을 때 아크나톤의 아텐 신앙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공식화된다. 이에 투탕카텐은 투탕카멘으로 안게센 파텐은 안케센 나멘으로 개명하여 아멘 신앙으로의 복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큰 석비가 세워졌는데 여기에는 아멘 신앙의 부활과 신전의 재건 그리고 개방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카르나크와 룩소르에서도 갖가지 건축 사업이 진행되어 훗날 호렘헤프가 파라오가 되었을 때 이것들을 모두 자신의 업적으로 돌렸는데 이는 이미 이때부터 호렘헤프 등 원로 신관들이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의 치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수차례의 해외 원정에 관한 기록과 왕이 사냥하는 모습 그리고 누비아와 시리아의 적을 활과 창으로 공격하는 장면들이 소년왕의 무덤에 그려져 있다. 훗날 호렘헤프의 무덤이나 누비아 총독인 후이의 무덤을 통해 이러한 그림들이 실제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한다. 그러나 추정컨대 그가 직접 원정을 이끌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소년왕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근친상간의 혼인으로 태어났으며 오른쪽 다리에 골질환과 왼쪽 다리에 선천성 내반족이 있어서 걷기가 매우 힘들어 보였다. 그리고 선천성 기형인 구개열과 뻐드렁치아로 인한 언어장애자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소년왕의 미이라를 분석한 연구팀은 유전자 검사에서 그가 치명적인 외상과 동시에 말라리아의 원인 기생충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밝혀냈다. 결국 여러가지 유전적 질환으로 면역체계가 약했던 그는 두개골과 무릎 부분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재위 9년 만인 18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그가 죽자 그의 왕비인 안케세나멘은 이웃나라 히타이트 왕인 수필룰리우마스 1세에게 전령을 보내 히타이트의 왕자 중에 한 명과 자신이 결혼해 파라오가 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다. 이에 히타이트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왕자 잔난자를 보낸다.
그러나 잔난자 왕자는 이집트에 도착하기 직전에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고 이후 파라오의 자리는 소년 왕을 섭정하던 늙은 권력가 아이에게 돌아간다. 발굴 당시 학자들은 어린 왕이 둔기에 맞아 암살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뒤이어 1968년과 1978년 소년 왕의 미이라를 대상으로 2차례 실시한 X선 검사 결과 두개골의 상처에서 강한 타격으로 생긴 듯한 부서진 뼈 조각이 여러 개 발견되면서 소년 왕이 암살됐다는 음모론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혼란기였던 그때 BC 14세기 고대 이집트 제18왕조 말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다. 그 외에도 사냥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사고사라던가 폐결핵 같은 전염병 혹은 허약체질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으나 2005년에 실시한 정밀 CT 촬영 결과의 사인은 무릎 골절에 의한 합병증도 나타났다. 또 한편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훼손된 줄 알았던 부러진 다리는 사망 전에 이미 부러져 있었고 그는 생존 시에 지팡이를 짚었으며 동시에 여러 질병에도 감염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2010년에 실시된 DNA 분석에서는 비정상적인 골격에서 기인한 질병과 말라리아의 복합 원인이었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져 합동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년 왕은 골절로 인한 골괴사증과 말라리아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국가 장래를 염려한 어느 세력에 의해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발표된 바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4부에서는 투탕카멘 묘의 발견과 저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일TV였습니다.